프랑스의 북서부 한적한 시골 도시 르망에서 은퇴한 변호사 르네 랑슬랭이 아내와 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요즘 시대 그 르망이란 도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쁘지 않은가요? 참고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이 르망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24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자동차 경주를 통해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은 한가롭게 사교 생활을 즐기는 비교적 풍족한 삶을 사는 가족이었는데요. 그것에 걸맞게 가정살림을 도맡아 하는 거주하녀들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사는 하녀들이라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어여쁘고 섹시한 하녀를 고용한다면 참 좋겠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하녀들이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랑슬랭 씨의 가족들과 이 쌍둥이 하녀 파팽 자매는 작은 소란도 없이 평온한 삶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3년 2월 2일 그 적막함을 깨트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가정적인 아버지였던 랑슬랭 씨는 저녁 6시 30분경 가족들과의 외식 약속을 잡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아내와 딸을 픽업하기 위해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도시답게 그들은 평소에도 늘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랭슬랭 씨는 여러 차례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막막무소식.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나 생각을 해보았지만 하녀들, 그 파팽 자매가 살던 다락방에서는 창문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랑슬랭 씨는 경찰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시간여가 흐른 후 그는 3명의 경찰과 함께 집 뒤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안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 위에 극심하게 난타당한 채 허벅지와 다리가 처참하게 잘린 랑슬랭 부인과 딸 주누비에브 랑슬랭을 발견하였던 것이었죠. 딸과 부인이 살해당한 겁니다. 그것도 허벅지와 다리가 잘린 채로요. 그들의 시체는 둔기와 칼로 온몸이 고기처럼 난자되어 죽어 있었고, 정말 끔찍한 일은 두 모녀의 안구, 즉 눈알이 계단 양탄자 위에 나 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딸의 눈이 뽑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충격적인 살해 현장을 확인한 경찰들과 랑슬랭 씨는 쌍둥이 하녀자매 크리스틴 파팽과 레아 파팽 역시 살해를 당했다 생각하여 불이 나게 그녀들의 방이 있던 2층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녀들의 방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드디어 방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파팽자매는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막 샤워를 마치고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로요. 또한 바닥에는 피 묻은 망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두 자매가 끔찍한 살인의 범인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범행을 일체 인정했고, 잔인한 난도질에 사용된 부엌칼은 랑슬랭 부인의 시체 밑에서, 또 다른 범행 도구인 양철 물병은 계단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두 아녀 크리스틴 파팽과 레아 파팽은 사건 경위를 자백하게 되는데요. 아까 살해당한 주인 모녀의 안구가 적출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팽자매는 주인 모녀의 숨이 붙어 있을 때 맨손으로 눈알을 뽑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끔찍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의 안구를 뽑아버렸던 것이었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도 자신의 주인, 6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을 했던 주인 모녀의 눈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뽑아버렸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범행을. 그리고 그녀들은 망치로 고통에 울부짖는 모녀의 머리를 내려쳤고, 부엌칼로 몸통과 다리를 베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칼과 망치를 바꿔가며 다진 고기 상태가 될 때까지 주인 모녀의 몸을 난자했다고 진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마친 파팽자매는 범행을 은닉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았고, 피로 물든 자신들의 몸을 씻은 뒤에 나이트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살인 행각이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었을까요? 잔혹한 범죄 행위 후에 태평하게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경찰의 체포에 응하게 되었던 거죠. 엽기적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아니라 1933년 2월 2일 프랑스 르망시 부리에르가 6번지에서 벌어진 세기적인 살인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은 이 파팽자매의 끔찍한 살인행위에 경악했으며 뜨거운 냄비처럼 들끓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 여성들이 정말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흘러 훗날 훨씬 더 끔찍한 살인사건과 잔혹한 연쇄살인범들이 등장하였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풀리지 않은 수사, 그리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 동기 때문일까요? 파팽자매 살인사건은 금세기까지 영향을 주어서 영화나 소설 같은 작품으로도 재창조되어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인 프랑스의 장 주네의 희극 하녀들의 모티브가 된 것도 바로 이 파팽자매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잔혹한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아직까지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는 이유는 잔인하게도 이 사건의 미스테리함에 있습니다. 그녀들은 도대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풀리지 않은 의문을 동력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오래도록 연구와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기했던 이 사건의 미스테리한 의혹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동생 레아고요. 오른쪽이 언니인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여성이란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두 다 여성이었습니다. 6년의 세월을 같이 겪으면서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삐걱댔으면 그들의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었으니까 뭔가 성격이 안 맞았으면 해고시켰겠죠. 어느 정도 성격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6년이란 긴 세월을 같이 보냈던 거죠. 아무리 여성 인권이 강한 유럽이라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들에게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았었고 여성은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어두운 편견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여성, 그들만의 미묘한 신경전 때문에 생긴 살인사건이 아니냐, 이러한 오묘한 기류가 그때 당시 여론에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추측한 거 여자여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구현대적인 발상이죠. 게다가 피해자 랑슬랭 모녀와 가해자 파팽자매는 피해자는 피해자들끼리, 가해자는 가해자들끼리 철연 관계로 이어져 있는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편을 지어 기싸움을 하다가 살인사건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그 당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소한 걸로 시작이 됐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이 되었다가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번졌다, 이러한 추론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왜 이 자매가 침대 위에서 키스를 하고 있을까요? 가슴을 움켜쥔 채. 두 번째, 특이하게도 파팽 자매는요, 이성을 거부하는 동성애자였으며 그것도 그들끼리, 즉 자매끼리 근친상간을 벌이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레즈에다가 자매끼리 성관계를 갖는 근친상간을 벌이는 관계였던 거죠. 철연 관계이자 동성애 연인 관계였던 두 살인자 파팽 자매의 극도의 폐쇄적인 삶과 근친상간이 이 엽기적인 살인사건에 알 수 없는 뒷배경을 그려주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묘한 미스테리함을 안겨주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사진이 잔혹한 범죄 기사와 함께 대서특필, 신문에 실리게 되며 만천하에 알려지게 됨과 동시에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것도 동성애, 여기에 근친상간까지 플러스되니 정말 트리플 크라운을 이루며 그 당시 프랑스와 전 유럽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묘한 기괴감을 주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에서 또 근친상간, 레즈비언, 정말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겠죠. 아니 얘네들한테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 여론이, 유럽의 여론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저만의 한 가지 추론을 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던 파팽자매, 그들 사이에 이 랑슬랭과 모녀 중에 누군가가 삼각관계로 엮이게 되면서 치정관계가 얽혀지면서 벌어진 참극은 아니었을까 하는 제 의견을 감히 던져봅니다. 요즘 시대에도 사랑했던 사이가 얽혀지고 틀어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세 번째, 범행 당시 랑슬랭가의 딸 주누비에브와
파팽 자매가 같은 생리주기였다는 사실. 보통 여성분들은 주변에 밀접하게 지내는 다른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차츰차츰 그 주기가 서로 비슷해지게 되죠. 랑슬랭가 모녀와 파팽 자매가 6년의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주기가 비슷해졌겠죠. 또한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생리가 시작되면 히스테리한 짜증을 부리거나 약간의 충동성 도벽이 생겨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살인마, 즉 여자 사이코패스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 그들이 생리를 맞게 되면 알 수 없는 살인 충동에 시달리는 것도 발표가 된 사실이죠.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떨림과 동요 없이 피로 물든 몸을 깨끗이 씻고 태평히 잠을 자던 그들은 진정 사이코패스였기에 생리와 함께 그 알 수 없는 묘한 살인 충동에 휩싸여서 이런 끔찍한 살인 행위를 벌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네 번째, 하필이면 왜 의미심장하게 맨손으로 살아있던 랑슬랭 모녀의 눈을 뽑아냈을까요? 참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되게 궁금해 하셨죠. 왜 눈을 뽑았냐, 눈을 어떻게 뽑을 수가 있냐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 체포 후 살해 동기를 추궁하는 조사당국의 물음에 파팽 자매 그녀들은 여주인의 피부를 갖고 싶었다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인 모녀의 피부와 눈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그것을 가지고 싶었고, 자신들이 지니지 못했기에 단순히 질투와 셈이 나서 잔혹하게 살아있는 그들의 눈을 뽑아냈던 것일까요? 산채로 눈을 뽑는 이런 엽기적인 행각은 중세시대에나 행해지던 형벌이자 악마를 숭배하던 자들이 행하던 의식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절로 끼치는 이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들이 과연 단순한 질투심에 혹은 귀괴한 것을 숭배하는 오컬트적인 사고방식에 매료되어서 살아있는 모녀의 눈을 뽑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다섯 번째, 랑슬랭가의 두 모녀 피해자와 파팽 자매의 관계가 주인과 하녀, 즉 계급적인 상하관계에 놓여있다는 점. 어찌 보면 이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 생각이 듭니다. 6년 동안의 하녀 생활을 겪으면서 파팽 자매 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서러움이 어느 계기로 도화선에 불이 붙어 한 번에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는 다이너마이트 마냥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리가 그 당시 대세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랑슬랭가의 사람들은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전해지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속사정은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었겠죠. 이건 역시 제3자는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추론이란 생각도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얌전해 보일 수 있어도 자신의 하녀들에게는 엄하게 대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그들이 쌍둥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쌍둥이들은 일반 형제자매와는 틀리게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전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거의 다 밝혀진 요즘 시대에도 이 쌍둥이들만의 교감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쌍둥이라는 특별함이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진 파팽자매는 그 험난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란
서로밖에 없었기에 더욱 그 사이가 각별했겠죠. 이런 사연이 전해지면서 똑같은 얼굴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지만 정신적으론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와도 같은 소울메이트다 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그들을 더욱더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정말 가십거리가 되어서 여러저런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하지만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미스테리로 붙여져 있고 동성애 관계에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주인과 하녀라는 계급적인 상하 관계의 분노 표출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는지 그것 역시 확실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계에 있어서도요, 다소 그들이 그들만의 폐쇄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이런 문제를 갑자기 일으켰다 하기엔 사건이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추론했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같이 나왔던 것이었죠. 이런 해답이 없는 기묘한 추론들과 반론이 뒷배경을 무수히 이루면서 이 사건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미스테리하고 매혹적인 잔인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믿기 힘든 살인사건을 저지른 파팽자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지키고 싶었던지 주인 모녀 살인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주장한 언니 크리스틴 파팽은요, 단두대형을 언도받았으나 대통령의 명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된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 대통령이 왜 사형에서 감옥에서 평생 사는 종신형으로 돌렸을까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소울메이트였던 동생과 헤어지게 될 줄 몰랐던 크리스틴은 애타게 레아를 찾으며 식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 영양실조와 정신병으로 범행 발생 4년 후인 1937년도에 사망하고 말아버립니다. 동생 레아 파팽은 10년 노역형을 치르고 1943년도에 석방되어 운둔하며 살다가 2000년도까지 살아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파팽 자매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 경위와 그 미스테리함까지 더해졌기에 아직까지도 소설과 영화로도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시스터, 마이 시스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매일매일 집안에 먼지 하나 있나 없나를 흰 장갑을 끼고 검사하는 그들의 주인 랑슬랭 부인. 이리 서툰 동생 레아가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꼬투리를 잡혀서 공포로 물들어져 가는 레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과 서러움을 뒷받침하는 언니 크리스틴의 실제 증언 중 하나, 나는 여주인의 피부를 갖고 싶었어요. 대신 그들이 우리 피부를 갖고요. 그녀의 이 아리송한 답변은 실제 피부를 언급한 게 아니라 하녀인 그들이 올라설 수 없었던 그 상하 관계, 즉 신분 차이를 바꾸고 싶었다고 넌지시 돌려서 말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끔찍한 일은
두 모녀의 안구, 즉 눈알이 계단 양탄자 위에 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딸의 눈이 뽑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충격적인 살해 현장을 확인한 경찰들과 랑슬랭 씨는 쌍둥이 하녀자매 크리스틴 파펜과 레아 파펜 역시 살해를 당했다 생각하여 불이 나게 그녀들의 방이 있던 2층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녀들의 방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드디어 방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파팽 자매는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막 샤워를 마치고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로요. 또한 바닥에는 피 묻은 망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두 자매가 끔찍한 살인의 범인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범행을 일체 인정했고 잔인한 난도질에 사용된 부엌칼은 랑슬랭 부인의 시체 밑에서 또 다른 범행 도구인 양철 물병은 계단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두 하녀 크리스틴 파팽과 레아 파팽은 사건 경위를 자백하게 되는데요. 아까 살해당한 주인 모녀의 안구가 적출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팽 자매는 주인 모녀의 숨이 붙어 있을 때 맨손으로 눈알을 뽑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끔찍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의 안구를 뽑아버렸던 것이었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도 자신의 주인, 6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을 했던 주인 모녀의 눈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뽑아버렸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범행을. 그리고 그녀들은 망치로 고통에 울부짖는 모녀의 머리를 내려쳤고 부엌칼로 몸통과 다리를 베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칼과 망치를 바꿔가며 다진 고기 상태가 될 때까지 주인 모녀의 몸을 난자했다고 진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마친 파팽 자매는 범행을 은닉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았고 피로 물든 자신들의 몸을 씻은 뒤에 나이트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살인 행각이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었을까요? 잔혹한 범죄 행위 후에 태평하게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경찰의 체포에 응하게 되었던 거죠. 엽기적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아니라 1933년 2월 2일 프랑스 르망시 무리에르가 6번지에서 벌어진 세기적인 살인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은 이 파팽 자매의 끔찍한 살인 행위에 경악했으며 뜨거운 냄비처럼 들끓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지 못했기에 단순히 질투와 셈이 나서 잔혹하게 살아있는 그들의 눈을 뽑아냈던 것일까요? 산채로 눈을 뽑는 이런 엽기적인 행각은 중세시대에나 행해지던 형벌이자 악마를 숭배하던 자들이 행하던 의식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절로 끼치는 이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들이 과연 단순한 질투심에 혹은 귀괴한 것을 숭배하는 오컬트적인 사고방식에 매료되어서
살아있는 모녀의 눈을 뽑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다섯 번째, 랑슬랭가의 두 모녀 피해자와 파팽 자매의 관계가 주인과 하녀, 즉 계급적인 상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어찌 보면 이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 생각이 듭니다. 6년 동안의 하녀 생활을 겪으면서 파팽 자매 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서러움이 어느 계기로 도화선에 불이 붙어 한 번에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는 다이너마이트 마냥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리가 그 당시 대세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랑슬랭가의 사람들은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전해지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속사정은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었겠죠. 이건 역시 제3자는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추론이란 생각도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얌전해 보일 수 있어도 자신의 하녀들에게는 엄하게 대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그들이 쌍둥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쌍둥이들은 일반 형제자매와는 틀리게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전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거의 다 밝혀진 요즘 시대에도 이 쌍둥이들만의 교감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쌍둥이라는 특별함이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진 파팽자매는 그 험난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란 서로밖에 없었기에 더욱 그 사이가 각별했겠죠. 이런 사연이 전해지면서 똑같은 얼굴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지만 정신적으론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와도 같은 소울메이트다 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그들을 더욱더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정말 가십거리가 되어서 여러저런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하지만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미스테리로 붙여져 있고 동성애 관계에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주인과 하녀라는 계급적인 상하 관계의 분노 표출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는지 그것 역시 확실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계에 있어서도요, 다소 그들이 그들만의 폐쇄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이런 문제를 갑자기 일으켰다 하기엔 프랑스의 북서부 한적한 시골 도시 르망에서 은퇴한 변호사 르네 랑슬랭이 아내와 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요즘 시대 그 르망이란 도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쁘지 않은가요? 참고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이 르망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24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자동차 경주를 통해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은 한가롭게 사교 생활을 즐기는 비교적 풍족한 삶을 사는 가족이었는데요. 그것에 걸맞게 가정살림을 도맡아 하는 거주 하녀들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사는 하녀들이라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어여쁘고 섹시한 하녀를 고용한다면 참 좋겠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하녀들이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랑슬랭 씨의 가족들과 이 쌍둥이 하녀 파팽 자매는 작은 소란도 없이 평온한 삶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3년 2월 2일 그 적막함을 깨트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가정적인 아버지였던 랑슬랭 씨는 저녁 6시 30분경 가족들과의 외식 약속을 잡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아내와 딸을 픽업하기 위해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도시답게 그들은 평소에도 늘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랑슬랭 씨는 여러 차례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막막무소식.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나 생각을 해보았지만 하녀들, 그 파팽 자매가 살던 다락방에서는 창문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랑슬랭 씨는 경찰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시간여가 흐른 후 그는 3명의 경찰과 함께 집 뒤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안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 위에 극심하게 난타당한 채 허벅지와 다리가 처참하게 잘린 랑슬랭 부인과 딸 주누비에브 랑슬랭을 발견하였던 것이었죠. 딸과 부인이 살해당한 겁니다. 그것도 허벅지와 다리가 잘린 채로요. 그들의 시체는 둔기와 칼로 온몸이 고기처럼 난자되어 죽어 있었고 정말 성관계를 갖는 근친상간을 벌이는 관계였던 거죠. 혈연 관계이자 동성애 연인 관계였던 두 살인자 파팽 자매의 극도의 폐쇄적인 삶과 근친상간이 이 엽기적인 살인사건에 알 수 없는 뒷배경을 그려주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묘한 미스테리함을 안겨주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사진이 잔혹한 범죄 기사와 함께 대서특필 신문에 실리게 되며 만천하에 알려지게 됨과 동시에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것도 동성애, 여기에 근친상간까지 플러스되니 정말 트리플 크라운을 이루며 그 당시 프랑스와 전 유럽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묘한 기괴감을 주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에서 또 근친상간, 레즈비언, 정말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겠죠. 아니 얘네들한테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 여론이, 유럽의 여론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저만의 한 가지 추론을 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던 파팽자매, 그들 사이에 이 랑슬랭과 모녀 중에 누군가가 삼각관계로 엮이게 되면서 치정관계가 얽혀지면서 벌어진 참극은 아니었을까 하는 제 의견을 감히 던져봅니다. 요즘 시대에도 사랑했던 사이가 얽혀지고 틀어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세 번째,
범행 당시 랑슬랭가의 딸 주누비에브와 파팽 자매가 같은 생리주기였다는 사실. 보통 여성분들은 주변에 밀접하게 지내는 다른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차츰차츰 그 주기가 서로 비슷해지게 되죠. 랑슬랭가 모녀와 파팽 자매가 6년의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주기가 비슷해졌겠죠. 또한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생리가 시작되면 히스테리한 짜증을 부리거나 약간의 충동성 도벽이 생겨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살인마, 즉 여자 사이코패스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 그들이 생리를 맞게 되면 알 수 없는 살인 충동에 시달리는 것도 발표가 된 사실이죠.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떨림과 동요 없이 피로 물든 몸을 깨끗이 씻고 태평히 잠을 자던 그들은 진정 사이코패스였기에 생리와 함께 그 알 수 없는 묘한 살인 충동에 휩싸여서 이런 끔찍한 살인 행위를 벌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네 번째, 하필이면 왜 의미심장하게 맨손으로 살아있던 랑슬랭 모녀의 눈을 뽑아냈을까요? 참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되게 궁금해 하셨죠. 왜 눈을 뽑았냐, 눈을 어떻게 뽑을 수가 있냐,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 체포 후 살해 동기를 추궁하는 조사당국의 물음에 파팽자매 그녀들은 여주인의 피부를 갖고 싶었다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인 모녀의 피부와 눈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그것을 가지고 싶었고, 자신들이 진 여성들이 정말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흘러 훗날 훨씬 더 끔찍한 살인사건과 잔혹한 연쇄살인범들이 등장하였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풀리지 않은 수사, 그리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 동기 때문일까요? 파팽자매 살인사건은 금세기까지 영향을 주어서 영화나 소설 같은 작품으로도 재창조되어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인 프랑스의 장주네의 희극 하녀들의 모티브가 된 것도 바로 이 파팽자매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잔혹한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아직까지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는 이유는 잔인하게도 이 사건의 미스테리함에 있습니다. 그녀들은 도대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풀리지 않은 의문을 동력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오래도록 연구와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기했던 이 사건의 미스테리한 의혹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동생 레아고요, 오른쪽이 언니인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여성이란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두 다 여성이었습니다. 6년의 세월을 같이 겪으면서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삐걱댔으면 그들의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었으니까 뭔가 성격이 안 맞았으면 해고시켰겠죠. 어느 정도 성격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6년이란 긴 세월을 같이 보냈던 거죠. 아무리 여성 인권이 강한 유럽이라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들에게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았었고, 여성은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어두운 편견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여성, 그들만의 미묘한 신경전 때문에 생긴 살인사건이 아니냐,
이러한 오묘한 기류가 그때 당시 여론에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추측한 거 여자여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구현대적인 발상이죠. 게다가 피해자 랑슬랭 모녀와 가해자 파팽자매는 피해자는 피해자들끼리, 가해자는 가해자들끼리 철연 관계로 이어져 있는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편을 지어 기싸움을 하다가 살인사건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그 당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소한 걸로 시작이 됐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이 되었다가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번졌다, 이러한 추론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왜 이 자매가 침대 위에서 키스를 하고 있을까요? 가슴을 움켜쥔 채. 두 번째, 특이하게도 파팽자매는요, 이성을 거부하는 동성애자였으며 그것도 그들끼리, 즉 자매끼리 근친상간을 벌이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레즈에다가 자매끼리